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마음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 보이지는 않나요? 아, 오늘도 결국 계획한 거 하나도 못했네. 난 대체 왜 이럴까? 이 지독한 죄책감이라는 유령이 매일 밤 당신을 찾아와 목을 조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신은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죠. 상상 속에서 당신은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이미지는 너무나 생생해서 거의 진짜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와 실제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면 당신은 얼어붙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미룹니다. 스스로에게 내일은 다를 거야 라고 속삭이지만 내일이 오면 당신은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건 당신만 겪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이 세상엔 아주 많습니다. 야망은 넘치지만 몸은 게으르고 머릿속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하지만 정작 발은 진흙탕에 빠진 듯 제자리에 갇혀있는 사람들 말이죠. 가장 괴로운 사실은 당신 스스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당신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몸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그 소름 돋는 원인을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파헤치고 당신의 뇌를 다시 정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자, 구체적으로 당신의 하루가 어떤지 한번 그려볼까요? 당신은 매일 아침 아주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눈을 뜹니다. 그래, 오늘이야말로 드디어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이야. 오늘은 목표를 향해 정말 큰 한 걸음을 내딛겠어 라고 다짐하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그냥 몇 분만 확인하려고 했던 화면 스크롤은 어느새 1시간이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벌써 하루의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당신은 곧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점심 먹고 오후에 빡세게 시작하자. 하지만 점심을 먹고 나면 몸은 노곤해지고 의욕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다시 핑계를 찾습니다. 에너지가 더 넘치는 내일 아침에 진짜 제대로 하자. 그리고 이 잔인한 순환은 반복됩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당신은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하루를 낭비했다는 사실에 뼈아픈 좌절을 느낍니다. 이 패턴이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당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난 평생 바뀌지 못하는 걸까? 난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날 존재인가? 이 갈등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거나 지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당신의 뇌 속에 견고하게 구축된 심리학적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한번 만들어진 패턴은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제 당신의 뇌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끊임없는 내적 갈등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 부분은 위대한 성취를 갈망하고 큰 꿈을 꾸지만 다른 부분은 오직 불편함을 피하고 안전과 편안함만을 원합니다. 그 본능적인 부분은 실패와 거절, 그리고 힘든 노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현재는 편안함을 원하는 부분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대한 목표를 향해 일하려 할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성취가 아닌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뇌는 노력과 불확실성, 그리고 잠재적인 실패 가능성을 봅니다. 뇌는 이 모든 불편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더 쉬운 탈출구를 제시하죠. 지금 당장 기분 좋아지는 휴대폰을 봐, 영상이나 보고 게임이나 해. 당신이 딴짓을 하는 순간 뇌는 도파민을 분출하며 보상을 줍니다. 기분이 조금 나아지고 현실의 압박감이라는 불편함은 사라집니다. 이때 당신의 뇌는 아주 위험한 교훈을 학습합니다. 아,
내 목표를 회피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뇌는 당신이 다시 도전하려 할 때마다 더욱 강력하게 회피를 부추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생존 모드입니다. 뇌는 단기적인 불편함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장기적인 행복과 성공을 가차없이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거대한 장애물은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당신은 성공의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고 거창해서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모든 시도는 실패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은 완벽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혹은 자신이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죠. 완벽한 순간, 완벽한 준비, 이상적인 조건은 당신의 인생에 결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인생은 당신을 비웃으며 지나쳐 갑니다. 완벽주의는 사실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는 탁월함으로 위장한 비겁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기 때문에 뇌가 당신에게 시작하지 않을 핑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두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시도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난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봐 무서운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별로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시도하지 않는 한 당신은 여전히 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 머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속이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당신도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이런 심리적 감옥을 부수고 나간 위대한 대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먼저 별표 J.K. 롤링, 제2의 K 롤링, 별표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의 작가죠. 그녀의 성공담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녀의 시작은 비참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갓난아기를 키우며 난방비도 못 내던 시절, 그녀는 우울증과 생활고라는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는 환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불완전한 문장들을 써 내려가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꾸준함이 그녀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가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별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별표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조차 매일 아침 침대의 안락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인 명상록을 보면 황제인 그가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진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난다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인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기분과 상관없이 몸을 움직이는 자제력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이 대가들이 깨달은 공통된 진실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하면 배움이라도 얻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생은 단일 밀리미터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은 당신이 시도한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어낼 실전 해결책을 드릴게요.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전략입니다. 첫째, 동기부여라는 신기루를 믿지 마세요. 의욕이 생기면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은 당신을 평생 미루게 할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감정일 뿐입니다. 그 위에 당신의 인생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의욕이 있든 없든 행동하게 만드는 구조와 시스템입니다. 자제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작은 결정을 반복하며 쌓아가는 근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작은 시작으로 뇌를 속이세요. 하룻밤 사이에 인생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시 완벽주의가 당신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딱 15분만 일하기, 혹은 딱 한 달락만 쓰기. 얼마나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내는 것이고 내일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삶을 건설합니다. 셋째, 환경을 디자인하여 의지력을 아끼세요. 환경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당신을 통제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가졌을 뿐입니다. 휴대폰이 옆에 있으면 누구든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집중해야 할 시간에는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알림을 모두 끄세요. 유혹 거리를 제거하면 내려야 할 결정이 사라지고 그 에너지를 실제 당신의 목표에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뼈아픈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너무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관한 영상을 보고 생산성에 대한 글을 읽고 동기부여 팟캐스트를 듣는 것이 마치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세련된 회피일 뿐입니다. 학습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뇌는 당신이 배우고 있을 때 마치 무언가 해내고 있는 듯한 가짜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는 것을 멈추고 실행을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화면을 끄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단 한 가지 일을 지금 당장 하십시오. 첫 시도는 엉망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걸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전문가도 한때는 형편없는 초보자였습니다. 지금 당장 훌륭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시작하십시오. 일단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질은 나중에 따라오지만 꾸준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은 꿈과 잠재력,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고 절망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오래된 패턴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행동 없는 야망은 그저 공허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바라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계획하는 것을 멈추고 직접 사십시오.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말고 자제력을 키우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아주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뇌에게 집어낸 진짜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이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이 지옥 같은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투쟁이 건너편에는 당신이 항상 되고 싶어 했던 단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내는 당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첫걸음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